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그 커뮤니티 성격과 상관없이 다 한 거예요, 이번에는. 제가 그랬잖아요. 이전에는 없던 곳에도 댓글 알바가 등장한다고. 다 했어요, 다. 다 했는데, 이게 이제 포탈로 다시 돌아가서 포탈 얘기를 해볼게요. 이 포탈에 댓글 알바가 출몰하기 시작한 게 작년 말이에요. 이전에, 대선 끝나고 잠잠하더니, 잠잠했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대선 이후에, 대선 때도 그랬고요. 대선 이후에 없어졌던 일인데, 한두 달 사이에 갑자기 생겼어요. 엄청나게. 네, 근데 중요한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데, 평창이 중요한 이벤트가 아니었거든요. 중요한 이벤트를 굳이 생각하자면, 이재용 재판 정도. 확 다시 늘어났네. 한 게 언제냐면 작년 12월입니다. 12월. 한두 달. 작년 12월부터 내가 이 댓글 알바들 또 나타났다. 옵션 열기고 뭐 이런 얘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어떻게 시작됐는지가 첫 출발이 여기에요. 자, 잠깐 보세요. 그때는 이게 그걸 의미하는지 그 계기인지는 몰랐겠지만 이제 되짚어 보는 겁니다. 그 예를 들면 호감순 같은 아주 모호한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댓글이 왜곡돼 버립니다. 올해 4월 달에 대선 후보 토론 기사가 난 뒤에 기사 댓글이 막 올라갔어요. 공감 숫자를 비교해 보십시오. 59등의 공감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공감수에서 일정 비율의 비호감 수를 빼는 거예요. 일정 비율이 뭐냐? 그 알고리즘 공개하지 않고 있는 거죠. 단순하게 공감순으로 배열하면 1등이 저렇게 되죠. 이렇게 좀 대안을 제시합니다. 의장님은 그걸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고요. 예, 저게 왜 저렇게 나왔는지 정말 가서 정확하게 따져보고요. 예, 반드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충분히 굉장히 다 공감 가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수정해 주시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 다시 보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그때는 이게 국감 때거든요. 국감 때. 이 기사도 거의 안 났어요. 네. 관련 기사가. 사람들이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몰랐어요. 그렇죠. 전문 용어들이. 네이버의 댓글 방식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보통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그쵸? 근데 갑자기 등장을 해가지고 이 얘기를 작년 10월 31일 날 합니다. 네,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댓글 알바들이 추천을 막 하면 메뉴에 올라가잖아요. 아까 지금 송희경 자유당 의원이 추천 밑에 많은 거 봐라. 그게 추천 많은 게 소위 말해서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댓글이에요. 박근혜를 옹호하는. 추천은 많은데 비호감이 높아서 밑으로 꺼진 거예요. 그러니까 댓글을 예전에는 추천만 많이 하면 상단으로 올라가는 구조였어요. 예전에는. 댓글 알바가 날뛸 때. 예전에는 추천 하나 비호감 하나 하면 1 빼가지고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무조건 추천만 많이 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걸 바꿔요. 로직을. 어떻게 바꾸냐. 네이버뿐만 아니라 유튜브나 사실은 이런 세계적인 레벨의 댓글이 달리는 사이트들의 로직은 대부분 이래요. 거기에 반감을 표시하거나 비호감을 표시하는 것은 상세를 하는데 더 높은 비율로 상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명이 추천을 했는데 한 3명이 비호감을 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3을 하는 게 아니라 가중치를 넣어서. 그러니까 무조건 추천만 많이 해가지고는 댓글 공작이 안 되게 바꿔놨었어요. 이거를. 그리고 네이버 스스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세계적인 트렌드고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면 소위 이제 그 댓글로 인한 논란이 없어질 것이다. 자기들 이렇게 주장했다고. 이렇게 바꿔놨어. 그래서 추천만 많은 자유당의 지지 성향의 댓글은 밑으로 쭉 밀리고 공감을 많이 받은 사람 많은 글. 추천수도 추천수지만 사람들이 비토하지 않는 공감을 많이 받은 것들이 송단에 올라간 거예요. 그게 여론을 더 잘 반영한다고. 그렇게 바꿔놨었어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거 신경 쓰고 살 일이 없죠. 바꿔놨었다고. 근데 갑자기 작년 10월 30일 날 송희경 의원이 댓글 순서가 잘못됐다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대부분 못 알아들었어요. 현장에 있는 사람도. 오로지 누가 알아듣냐? 이혜진만 알아들었어. 그때 이혜진은 저기 국감장에 안 나오려고 모진 온갖 노력을 다 하다가 나왔는데 거의 짜고 친 것처럼. 마치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 못 알아들었는데 이혜진 등기이사가 일어나가지고 맞다고 그 말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겠다고. 이 이야기는 말한 사람과 이 이혜진만 그 자리에서는 알아들었어요. 기사도 안 났어요. 거의 찾아봐요. 기사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나서 딱 한 달 있다 11월 말에 바꿉니다. 12월부터 댓글이 이상하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맨 앞에 옵션 열기라고 하는 내용과 상관없는 메뉴가 있는데 그걸 카페에서 갖다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추천만 많이 누르면 기계로 무조건 올라가게. 이게 왜 댓글 공작이 안 먹히는 시스템이었냐. 댓글 공작을 한다는 게 지금 아까 봤듯이 기계가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할 경우도 있지만 기계가 한단 말이에요. 추천을 많이 해. 쓰고 막 똑같은 글 여기저기 쓰고 원하는 기사에 원하는 댓글이 최상단에 올라가길 바라며.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라도 본 사람이 뭐야 도라이 가고 비공감을 눌러. 저 밑으로 꺼져버리는 거예요. 작업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는 만약에 그걸 또 올리려면 또 작업을 해야 돼. 그렇죠? 또 작업, 비용도 더 들지만 또 작업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이것이 여론이라며 댓글 공작을 상단으로 끌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불가능했던 거예요. 이런 로직 때문에. 그런데 네이버가 이런 로직을 만들면서 스스로 자랑한 게 있거든요. 스스로. 이게 세계적인 트렌드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 문제가 없다. 비공감에 가중치를 더 주는 게 맞다. 자기들이 계속 주장해왔다고. 갑자기 뒤집어야 되잖아. 그냥 뒤집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자유한국당에서 한마디 해주고 이해진 나가가지고 받아주고 바꾼 거예요. 네이버는 아시다시피 삼성 벤처에서 시작된 회사고요. 네이버의 이해진 그 사실상 오너고 CEO는 지금 안 하고 있는데 네이버 등기사여서 자기가 회장이 아니라고 계속 물러나 있는데 재벌 총수 아니라고. 네. 저분의 아버지가 삼성가에서 임원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삼성 패밀리예요. 그래서 삼성과 엮여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보수 언론과 깊숙이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오랫동안 추정해 왔는데 확신하면 안 됩니까? 네. 현재 스코어 추정하는 뭐 정화가 많이 있어요. 수사를 하면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 분당 경찰서 말고 네이버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이렇게 바꾸면 네. 댓글 공작이 과거처럼 난무하게 된다는 거. 저분이 저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기다렸다는 그렇게 듯이. 하겠습니다.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거나 아니면 원래 네이버가 해왔던 대로 하자면 이거는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설명해야 되잖아요. 이 댓글 정책 이거 하나가 그냥 그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바꿀 수 있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 네이버가 축적해온 노하우가 담긴 댓글 그 로직을 만들어 놨다가 갑자기 바꾼 거예요. 그냥 한마디 하니까 맞습니다.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리액션 이런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 그렇게 해봤었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게 정치권 압박이면 그러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주장한 걸 일거에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냥 그 직전까지도 네이버의 공식 입장은 이런 거였어.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맞다. 이게 세계적인 트렌드다. 이 댓글을 소팅하는 정렬하는 것이 이렇게 한다. 다들 이제. 이게 자기들의 해명이 한순간에 뒤집은 거거든. 한순간에. 그러네요. 이런 내용이 매우 있었는지 결정적인 몰랐어요. 순간에 내 눈에 띈 거예요. 다시. 네. 왜냐면 잘했어. 12월 달에 바뀌었는데 12월 달에 막 대규모로 나타났거든. 이것들. 대규모로 막 튀어나왔거든.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그 직전에. 준비해놨던 거죠. 그러니까 뭔가 바뀌었을 거다고 뒤져보니까 이때 이렇게 바뀌고 10월 31일 날 이 말을 하고 11월 30일 날 바꾸고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네이버는 피해자가 아니에요. 그럼요. 밑에 애들은 모르겠지. 아니요. 네이버는 진짜 저열한 언론 공작단이기도 합니다. 지금. 네. 포괄적으로 공범이라고 보고서는 적어도 한성숙 현재 네이버 대표는 모를 수가 없다. 그리고 한성숙 대표가 최근에 이런 그 네이버에 대한 어떤 주목과 질책에 대해서 이 또한 지나가리다 라고 했다고 저는 들었어요. 예. 안 지나갑니다 이번에는. 네가 좀 해줘봐. 어떤 걸? 네이버한테. 네이버 보고 씨부랄 이러라고? 야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아니야 괜찮아. 안 싫어. 안 해. 왜? 네이버한테 어떻게 씨부랄이라고 해요? 그럼 사람이 아니잖아 네이버는. 그럼 뭐라 그래? 이혜진한테 하면 되지. 너무 돈이 많아. 너무 돈이 왜 못하냐? 네? 비싼 변호사 쓸 거 아니야. 나 안 해, 못해. 이재용 풀려난 거 봐. 나 집어넣는 거 이거 아니야. 이혜진한테는 한마디 해야지. 한마디 해. 한마디 해줘.
점잖게 해 그럼 점잖게. 점잖게. 예. 왜 그러셨어요? 아니, 돈이 존나 많을 것 같아서 존나 많지. 예. 그래서 그 존나 비싼 변호사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존나 내가 위태롭지 그러면. 자, 네이버가 그토록 오랫동안 비난받았던 댓글에 관해서 자기들이 연구 끝에 만들어놓은 시스템을 일거에 뒤집는데 자기 보수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예. 정치권에서 요구하니까 국감장에서 직접 나와가지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고 바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작년 말부터 대대적인 댓글 알바들이 기승을 부렸죠. 작년 말부터 올 초 계속. 이게 집중적으로 이 대규모로 대선 때 이상의 규모로 움직이는데 이거는 자유당의 디지털 대응팀 규모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건. 절대. 이렇게 되려면 컨트롤 타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돈이 있어야 된다.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돈이. 조중동, 자유당, 연합, YTN, 그리고 뭐 댓글 부대, 모든 커뮤니티, 대학 커뮤니티까지, 보배 드림까지 침투해서 댓글 공작하고 이걸 전부 다 하려면 컨트롤 타워 없이 일사불란할 수가 없고, 그리고 돈이 있어야 한다. 돈이. 이 댓글 추적 10년 해온 사람으로서 그 두 개가 코어예요. 컨트롤 타워하고 돈. 근데 누군지 모르겠다고 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누군지 모르겠다고. 저는 다시 이제 쭉 복귀를 해보면 어떤 식으로든 이제 삼성이 연루됐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지금 정황에서는. 생각해보세요. 아니 뭐 에이 설마 하는 사람도 있을까. 어떻게 삼성 기업이 10년 당하고도 모르겠나? 얘네는 에이 설마 이런 걸 빼야 돼요. 그리고 불법 이런 걸 빼야 돼요. 불법과 에이 설마에서 머리를 쏙 빼고 나서 그게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 이재용 부회장이 석방됐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뭐였겠어요? 여론. 분위기야, 분위기. 분위기의 반전. 법이 아니야. 법은 구워 삶을 수 있어. 얼마든지. 필요한 거는 판사도 겁먹지 않을 정도의 분위기. 또 풀려나도 그렇게 욕먹지 않는 정도의 분위기. 정부 지지도의 하락. 정부가 제대로 못한다. 이 분위기가 필요하거든. 거기에 올인할 필요가 있었던 상태예요, 삼성은. 저는 삼성이 어떤 식으로든 관여했을 수 있다고 강력히 의심하는 바입니다. 제가 그 작년 2월에 이제 이재용 씨가 구속됐잖아요. 그 구속된 날 제가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네. 이제 그날에 이재용 구속 소식을 다음 뉴스에서 봤는데 추천수 앞에서 1위부터 10위까지 아마 다였을 거예요. 한두 개 빼놓을 수도 있는데 무슨 내용인 줄 아십니까? 아니 죄는 박근혜가 지었는데 왜 저분이 점점점. 이건 난 보면서 이게 하나의 어떤 실마리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날 내내 실검 1위가 저였거든요. 그래서 나의 능력과 위상이 이 정도 대단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용당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요 마무리를 짓자면 지금 박근혜 이명박 관련 댓글을 보세요. 청정지대예요, 댓글에. 이제 관심 없어 거기는. 자유한국당이나 그러니까 보수가 하는 게 아니에요. 댓글 알바들이 뛰는 건 오로지 정부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데만 뛰어요. 오로지 포커스가. 그 떨어지면 같이 이득을 볼 뭐 자유한국당이나 보수 매체들이 그 같이 끼어 있을 뿐 그들의 전직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우리나라의 주인은 이재용이라는 게 보입니다. 한결의 경향 빼고는 나머지가 다 그야말로 이재용한테. 이 댓글 알바들이 신경 쓰고 있는 거는 이재용 무조건 정부를 까는 거, 그 다음에 안철수 정도예요. 잘 보시면 왜 따로 안철수 신경 써주냐? 그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 뭐 나오자마자 뭐 예를 들어서 YTN 뉴스 이렇게 합니다. 검찰이 이제 항의했다. 이거 나와요. 그 다음 바로 나오는 뉴스는 삼성이 엄청난 투자를 했다. 물타기 해주는 거죠. 예? 아니 지금 YTN이 연합뉴스가 지금껏 그랬어요. 지금껏 그랬는데 시대가 바뀌고 이제 새 시대에 이제 언론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저러고 있어요.
그 뭐하는 뭐 이재용 나와가지고 이제 뭐 이건희 회장 찾아간다고 하니까 막 차량 따라 붙어가지고 뭐 그게 대단한 거라고 씨발 아빠한테 가는데 응? 아들이 아빠한테 가는 뭐 그거 딱 쫄아가지고 그 쫓아가고 있어. 그리고 무슨 이런 기사들 있잖아요. 무슨 드라마 황금빛 내 인생을 시청하며 적잖은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드라마 감독해라 씨. 예, 씨.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재벌이 고압적으로 갑질하는 장면을 보고 실제 오너 일가의 모습이 일반 국민에게 어떤 식으로 비치는지를 간접적으로 충격을 남아 접했다는 뉴스를 소문이다. 통해서 이재용은 예의 바른 이미지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욕 잘합니다, 저 사람. 욕을 잘하는데 시발 새끼란 욕도 쓰나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런 단어를 쓰는데 회의를 하다가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 같은 임원한테 그런 얘기를 씁니다. 시발 새끼야 이렇게? 그런 거 말고 좀 비슷한 말이에요. 아니, 좀 더 다른 말이야. 개새끼. 아니, 쌍시옷은 맞는데 다른 거야.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해요. 네. 네, 그랬습니다. 자, 아니 아, 멋지지 예의 바르지 않아요 그럼? 누가? 이 재벌가들은요 일반인들은 사람을 안 봐요. 나이하고 상관없이 아니, 자기 사람을 안 봐요. 머슴인데 뭐. 다 머슴이야 진짜로. 네. 야, 그걸 그렇게 못 맞추냐? 거기 다 왔는데. 시발 새끼? 아니요. 어? 아니요. 자 그러면 이거는 프로그램 끝날 때 여론조사 하겠습니다. 자, 사지선다로 뭐였습니까? 사지선다로. 씨발 새끼 씨불놈 등등등 해가지고 네. 댓글 알바들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제 드래곤. 드래곤 하고 싶은 거 다 해. 미친 새끼. 문은표 탄핵되면 이재용 대통령 후보 나와. 신사업 신수종 우선 사업. 매출. 이재용 힘내라. 좋은 세상 올라 머지않아도 삼성 파이팅. 이재용 부회장 착각만 있는 사람입니다. 강연히 지원합니다. 난리 나서 사랑합니다. 아주 씨발 똥꼬 다 얼겠어 아주. 좆 가고 있네 이 미친 새끼들. 어? 그러니까 알바들이 신경 쓰는 거는 딱 정해져 있어요. 홍준표 보호해주지 않아 계속 말하지만 삼성은 피해자가 아니에요. 예전에 보수단체에 돈을 줄 때도 삼성이 직접 주도적으로 전경련이 뭐고 자신들이 지휘했어요 이거를. 전경련은 어버이연합이나 보수단체 돈 대고 극우 집회하고 수구 꼴통짓 했지 않습니까? 전경련의 머리는 삼성입니다. 그 증거는 스트레이트에서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올림픽 끝나고 나서 야 그럼 저 금요일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에서 닥쳐 이 새끼들아. 삼성이 자꾸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데 삼성이 이런 극우 보수단체 지원을 할 때도 주도적으로 했어요. 피해자가 아니에요. 지휘했어요 사실상. 사실상 삼성한테 다 보고를 합니다. 장충기가 대관 정보 업무를 하는데 장충기한테 청와대에서 정보 보고를 하고요. 국정원에서 정보 보고를 하고 검찰 법원에서 다 합니다. 그리고 지시를 받아요. 그런 데입니다. 자, 이게 이제, 나이브한 사람들은 이 대법원 가가지고 뒤집어질 수 있다. 물론 뒤집을 수 있어요. 정상적이라면. 삼성이 가만히 있겠냐고. 삼성은 대법관들 후보가 문자 보내가지고 호소하는 사람, 대법관 후보가. 인사청탁을 대법관 후보가 자기 인사를 물어보는 데가 여기였습니다. 삼성이요, 삼성 미전실. 네, 삼성 미전실 장충기의 문자 제가 공개해서 이거에 이게. 삼성 언론상에 지원해놨습니다. 지금. 아, 삼성 언론상에다가 지원했어요? 네, 지원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장충기 문자건으로. 네. 대법관들 중에 지난 진원 파일이라고 소위 이제 국정원장이 댓글 공작을 지시했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진원 파일 이거 증거 능력이 없다고 다 뭉개트리는 사람들 대법관들 그 사람들 중에 절반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여전히 대법관이 남아 있다고. 대법관 거의 대부분 남아 있고요. 올 8월에 좀 많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하나 하나도 우리가 졸라 감시해야 돼. 이제부터는 삼성하고 무슨 뭐 없나? 삼성에 사돈의 8촌이라도 엮여 있는지. 다시 수감되고 싶겠냐고. 네. 이렇게 어렵게 나왔는데. 자. 걔네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거는 탈옥이에요. 탈옥이에요. 대법관. 총만 안 들었지. 법도
또는 뭐 설마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이쪽 애들은 그런 게 없어요. 우리 항소해가지고 2심 재판 받아야 돼. 아, 또 항소 씨발. 6년 해가지고 1심 받았는데 네. 또 아 씨발. 또 갑시다. 네. 그래도 는 그냥 낼게. 아니 그래도 해야 돼. 낼게. 어쨌든 삼성 잘 봐야 됩니다. 자, 삼성. 근데 저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얘기하자면 이게 머리들이 다 잡혀갔잖아. 이전실이 머리 굴리는 애들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재용이 잡혀가 있잖아요. 국정원이 같이 댓글에 띄나? 뛰어요. 그리고 오비들이 뛰나? 이런 얘기 했잖아요. 아, 삼성 오비도 다시 찾아보자. 오랜 경험을 갖춘 위기에 삼성 오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국정원 오비를 뒤져봐야 되는 것처럼, 왜냐면 현역에 뛰고 있던 최고 대가리급들이 작전 짜는 애들이 잡혀간 거거든요. 손발이 묶인 거거든요. 결정해 줄 사람이 없어요. 이럴 때 이쪽의 머리는 어떻게 돌아가느냐? 오비를 찾아요. 오비를. 삼성 오비도 봐야 된다. 그리고 근데 삼성의 오비들이 이재용 재판 때문에 다 돌아오긴 했어요. 근데 그 사람 말고 머리는 사라졌지만 아직 수족들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열심히 했죠. 그러니까 근데 얘네들은 작전이 세워지지 않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애들이에요. 자기가 그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애들이거든요. 원래 보수의 특징이 그래요. 패킹어도 머리를 쪼는 순서를 정해줘야 돼요. 모 일주일 순서를. 그게 순서가 정해져야 그다음 움직일 수 있는 애들이라고. 대가리를 찾는다고 당장 대가리가 없으면 그게 오비를 찾는 이유거든요. 얘네 메커니즘 그렇게 돌아가요. 대가리 내가. 오비를 찾아봐야 된다.